매주 금요일 토론 아니고 수다입니다. 정말 수다다운 수다를 떨어주시는 두 분이에요. 윤덕한 마크로빌 엠브레인 이사, 김원식 문화평론가 나오셨어요.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반갑습니다. 아, 이렇게 해야 되나요? 유튜브가 저희 지금 이제 거의 TV 스튜디오 수준입니다. 그러네요. 갈수록 예, 갈수록. 인테리어에 돈 좀 많이 써. 아유, 아니요. 이거 저희가 다 그냥 투제로 했는데요. 밑에 있는 거랑 틀리네 색깔이. 아, 정말 수다 떠실 거예요? 이사님, 저희 네네. 내년도 트렌드에는 꼭 이런 거 넣어주세요. 네, 트렌드. 전통적인 라디오 방송국이 진화하고 있다. 네, 인위적인 트렌드 형성은 제가 이제 지향하고 있습니다. 아, 그렇습니까? 죄송합니다. 자, 여러분들, 우리 윤덕한 이사님이 계신 마크로밀 엠브레인 회사에서 나온 책입니다. 윤덕한 이사님 쓰신 거죠? 네. 네. 대중을 읽고 기획하는 힘. 트렌드 2020 모니터. 빠밤. 자, 자체 유가음. 이 책 받고 싶으신 분들은요. 샵 0945 우물정 0945로 문자 보내주시면 저희가 몇 분 선정해서 책을 드리고요. 저희가 원래 지금 받은 책이 있는데 또 식구 좋다는 게 뭡니까? 윤덕한 이사님 우리 식구니까 여러분들이 많이 보내시면 제가 한번 쫄라볼게요. 많이 드릴 수 있도록 제가 해보고요. 김원식 문화평론가님 곳에 곡에 질투가 나갖고 책을 내셨다고. 아니 고세 질투가 나서 쓴 건 아니고요. 이것도 오래된 거. 이건 오래됐어요. 아, 오래된 책이에요? 그러니까 원고를 쓴 지는 오래됐어요. 네, 주세요. 오랜 기간 쓴 거죠. 제가 홍보해드려야죠. 또 우리 식구들인데. 자, 여러분. 김원식 평론가가 쓴 책입니다. 히든 초이스. 빠밤. 히든 초이스. 숨겨진 경제 선택의 심리라는 책을 쓰셨어요. 아니, 문화평론가가 왜 경제 선택의 심리를 쓰실 만하네요. 아, 이건 이제 문화적인 관점에서 사람들이 어떻게 선택하느냐를 예, 밝힌 거기 때문에 혹시 생생경제- 나름대로의 명분이 있습니다. 생생경제 제 자리를 노리고 지금 쓰신 건 아니고요. 아니 제가 왜 노려요? 그쵸, 아니, 저 같은 식구끼리 그러면 안 돼요. 그렇죠. 그러면 안 되죠. 내부 총질하고 이러면 안 돼요. 자, 우리 김원식 평론가님의 책도 저희가 곧 네. 이벤트를 마련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쪽은 감사합니다. 제가 아직 출판사랑 식구 얘기가 많네요. 안 돼가지고. 자, 청취자 여러분들, 오늘 히든 초이스의 저자 김원식 평론가, 그리고 트렌드 2020 모니터의 저자 윤덕한 이사와 함께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본격적인 문화 트렌드 수다 떨어볼 텐데요. 겨울왕국2가 개봉을 했습니다. 제가 또 5살 여아의 엄마로서 보셨어요? 본인이 겨울왕국에 나오는 공주인 줄 알고 살고 대부분 있어요. 그래요. 그렇죠. 우리 좌석- 딸만 공주병인 거 아니죠? 혹시 공주병 좌석번호가 아니에요, L4번? 좌석 번호가 A사가 진짜 있구나. 그런데 저는 아직 안 봤습니다. 저는 아직 저는 워킹맘이니까 이번 주말에 데리고 와서 보려고 하는데 아이고 힘드시겠다. 그러게요. 주말에 가면은 너무 멀리기 때문에 네. 힘들어요. 그때는 좀 오히려 저렴하게 깎아줘야 되는데 더 비싸거든요. 아, 그래요? 그럼 그렇죠. 저 같은 워킹맘들은 어떻게 해요? 그러니까요. 아, 더 정말 힘들어요. 출산 정책에 그런 거 넣어야겠다. 출산 장려 그리고 정책에. 저 불만 있습니다. 음, 제가 꼭 보고 싶은 영화가 있는데 네. 못 보고 있습니다. 뭐야? 블랙머니. 아, 블랙머니 또 정재원 감독님이 개봉 다음날 우리 방송 나오셨어요. 아, 혹시 알아보시네. 그럼요. 근데 그때까지만 해도 이런 일이 일어날 거라고는 생각도 못 했는데 겨울왕국이 나오고 지금 너무 정말 잘 나가고 있었거든요. 그렇죠. 그래서 저희 뉴스정면 승부에 엊그젠가 출연하셔서 스크린 쿼터제 맞아. 뭐 그런 이야기들 하셨었어요. 그러니까 했구나. 하셨구나. 그렇군요. 그 겨울왕국 2는 같이 집에 사는 15살 여자아이. 네, 그 친구 아직 못 봤습니다. 같이. 아, 근데 15살 여자아이도 겨울왕국 2를 좋아하나요? 엄청 좋아하죠. 아, 그렇군요. 저 그게 오세 여아만 좋아하는 줄 한 알았는데. 5년 전이니까 초등학교 때 네. 그 기억이 아주 강렬하게 지배하고 있어요. 그것 때문에 2편 그러니까 보는 성장 거죠. 과정을 그대로 담고 있어서 엄청 기대도 우리 크고. 어벤져스 네, 보는 그런 느낌인 거예요? 그렇죠. 아, 그렇군요. 아직 안 보셨고 김원식 평론가님은 봤습니다. 봤는데 이번 주 주말에 1000만 돌파할 것 같다는 생각이 들도록 주말 만들었어요. 2주 만에? 예. 지금 이제 600만을 넘어가려고 하잖아요. 와. 근데 그 아까 이제 성장 과정 말씀하셨잖아요. 근데 부모님들까지 보게 만드는 게 이제 부모님 이야기를 찾아가는 형태이고 그다음에 엘사가 1편에서는 좀 약간 수동적이었잖아요. 어디 갇혀 있고 도망가고. 근데 네. 2편에서는 완전 적극적이에요. 엘사가 그 언니 말하는 네, 언니가. 거예요? 아, 그땐 적극적으로 자기 이제 역경을 정체성을 찾아가는군요. 헤쳐나가고 또 하여튼 진화를 하거든요. 그래서 그런 그러면은- 점들이 볼 수밖에 없게 만드는데 다만 사실 2편을 예고하지는 않았었기 때문에 스토리상 1편 중에 누가 완벽하냐 노코멘트 하도록 하겠습니다. 아, 그게 진짜 하실 답인데요? 네. 아니, 왜냐면 저도 평이 1편보다
이 편이 낫기는 어렵다는 말이 증명이 됐다. 뭐 이런 얘기들이 근데 안 볼 수가 있더라고요. 없는 상황으로 프레임을 이미 만들어 버렸기 때문에 그렇군요. 아마 대부분 보시지 않을까. 근데 네. 아마 쭉 올라가다가 약간 좀 감소되는 그런 곡선을 그릴 가능성이 높았습니다. 아니 뭐 어디까지 올라가야 돼요? 지금 2주 만에 1,000만 명 돌파면 근데 아마 1,000만 명 돌파는 일찍 될 것 같고요. 그 이후에 좀 힘이 딸릴 가능성이 그다음부터요? 높다는 거죠. 그런데 어차피 이걸 보는 우리 주 고객들은 아이들이니까 아이들은 뭐 내용이 어찌 됐든 본인들의 영화가 많지 않잖아요. 그래서 아이들 데리고 많이 갈 것 같은데 우리가 지금 영화 얘기를 하려고 지금 이걸 꺼낸 게 아니라 겨울왕국 2 개봉과 함께 노키즈존 논란이 다 시작되고 있는 거예요. 근데 저는 이해가 안 가는 게 지금 제가 말한 것처럼 겨울왕국 2가 아이들을 위한 영화인데 여기에서 노키즈존 논란이 시작됐다는 게 좀 이해가 안 가요, 윤덕한 이사님? 네. 노키즈존이라는 형태가 논란이라고 네. 보도를 찾아보니까 논란이라고 한 기사가 논란이더라고요. 맞아요. 논란이라고 한 기사들 굉장히 많아요. 뭐 보면은 뭐 겨울왕국 2 상영과 노키즈관으로 아동 혐오 논란, 아동 혐오라는 표현을 굳이 써가지고 노키즈관 대 뭐 이렇게 아동 혐오 이런 식으로. 그러니까 이 아동 혐오와 관련된 표현들을 쓴 게 너무 많은데 여기 보면은 전체적으로 제목만 보면 한국 사회가 굉장히 그 타인한테 인색한 특히 이제 아이들한테 인색한 이 관용 없는 사회 분위기를 강조하는 듯한 느낌이 있거든요. 근데 공교롭게 엊그제 27일 날 그 통계청에서 발표한 자료 혹시 보셨는지 모르겠는데 네. 그 인구 동향 나온 거 보시면 7월부터 9월까지 그 출산 통계가 0.88입니다. 88. 그러니까요. 그게 작년 동기도 난리가 나는 게 0.96이었거든요. 이게 그러니까 지금 점점 출산율이 뭐 어디까지 한 해- 떨어질지. 한 해에 40만이 깨진 게 재작년이가 그래요. 30몇만. 근데 올해는 30만이 안 태어날 가능성이 매우 큽니다. 그래놓고 사실은 또 노키즈관 이렇게 이제 배타적으로 해놨는데 요걸 가지고 주변 제 이제 팀원들이나 주변 사람들한테 얘기를 해보면 저도 영화를 굉장히 좋아해가지고 혼자 많이 보러 다니는데 네. 제가 가장 문제로 하는 거는 사실은 이게 이 청취자분들이 이제 50대 60대 분들도 많으신데 조금 죄송한 말씀이지만 극장에서 극중에 네. 통화를 하시는 분들이 많아요. 생각보다. 많습니다. 그리고 어두컴컴한 클라이막스 장면에서 앞좌석에 있는 분들이 스마트폰을 킨다고요. 그 영화가 흐름이 탁 끊기거든요. 그럼요. 그러니까 이 전체적으로 보면은 그다음에 노키즈존의 논란의 핵심은 아이들이 떠드는데 제지를 안 하는 거가 문제예요. 그러니까 아이들은 떠들어야 아이들이죠. 아이들은 떠들죠. 뭐 이렇게 속담에도 나오는 것처럼 아이들은 말 전체가 키운다는 얘기가 있는데 맞습니다. 그거를 수용하는 상태로 들어가는 게 아니라 요건 이제 뒤에 또 말씀드리겠지만 어쨌든 이 영화를 보는 사람들의 태도가 약간 배려 없는 쪽으로 포커스 맞춰서 충분히 취재거리가 되는데 이쪽 논란을 싹 빼고 노키즈로 이렇게 몰고 가는 거는 제가 보기엔 의도가 있다. 자, 제가 정리를 해보면 노키즈존이라고 쓴 기사가 지금 논란이 되고 있고 그 이유는 아이들을 제재하지 않는 어른들의 행동에 대한 불만인데 그거를 아이들 자체를 꼭 혐오하는 것처럼 그렇죠. 그렇게 확대 해석해서 기사를 쓰고 있는 게 문제다라고 하셨어요. 평론가님은 네. 어떻게 그래서 생각하세요? 이사님께 말씀하신 부분에 이제 동의를 하고요. 예를 들면은 그런 영화관에서 만약에 떠든다 그러면 사실 떠든 아이의 문제가 아니고요. 아이는 원래 말씀하신 건 떠들어야 됩니다. 그리고 뭐 아동 뭐 UN 아동 권리 협약 같은데 보면은 아동이 사회적 발달할 수 있도록 지원해줘야 된다고 돼 있어요. 그러니까 사회가. 아동은 이제 사회 관계를 형성해야 되고 발전을 해야 되고 그 관계 속에서 이제 성인들이라든지 어린들이 도와줘야 되거든요. 그러면 만약에 영화관에 떠든다 그러면 누가 잘못이냐면 미안한 얘기지만 극장 측 스텝의 잘못이에요. 스텝이 적절히 와가지고 뭐 이렇게 주의 조치를 한다거나 이런 과정이 있어야지 그걸 막바로 말씀하신 것처럼 아이가 잘못했기 때문에 아이를 배제한다. 그럼 이제 집단에 대한 차별이죠. 그리고 사실은 영화관에서 이제 여기 뭐 이제 지적도 해놔주셨지만 전체 관람가거든요. 네. 전체 관람가인데 아이를 들어오지 못하게 해요? 그러게요. 그러면 상영 등급을 바꿔야죠. 그렇죠. 그리고 18세로. 예. 그리고 우리 극장에서 환상을 가지고 있는데 19세기까지만 해도 공연장이요. 그냥 시끄러웠어요. 공연장은 그냥 수다 떨고 감상편도 하고 이러면서 그 분위기 속에서 작품을 감상하는 거거든요. 네. 그런데 어느 순간 이게 공연 예술이 좀 고상한 그런 장르로 올라가려고 하다 보니까 엄숙주의를 강요를 했던 거죠. 근데 다만 이런 거죠. 장르 중에서도 정말 몰입이 필요한 경우가 있고요. 그렇죠. 저는 겨울영화 같은 경우에는 그냥
좀 분위기가 이제 업되면서 그렇게 같이 볼 수 있는 영화가 아닌가 저는 그렇게까지 생각이 듭니다. 그 겨울왕국 노래 있잖아요. 레디꼬. 그 현장에 있는 아이들이 다 같이 손을 들고 손에 손 잡고처럼 레디꼬를 부르는 그 장면 자체가 너무 영화 같지 않아요? 그렇죠. 요즘에 근데 그런 것도 싱어롱 못하게 한다는 유행하잖아요. 거잖아요. 예. 그러니까요. 그래서 저는 이 겨울왕국 2의 이 노키즈 존 논란이 되게 화가 났는데 오늘 지금 이사님 얘기 들어보니까 그것도 그냥 액면 그대로 받아들이면 안 되겠군요. 좀 비판하면서 이 언론을 좀 접해야겠군요. 근데 사실은 이걸 조사한 게 있어요. 저희가 조사했습니다. 아. 5월 달에 네. 노키즈 존 관련된 조사를 했는데 여기에 네. 사실 한 66% 정도가 동의를 했어요. 노키즈 존. 66%가 동의를 했다고요? 그러니까 노키즈 존이 필요하다. 그러니까 그거에 근거해서 기사들이 이렇게 쏟아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실은 일반 성인들 입장에서는 노키존이 필요한 이유가 있긴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 아이들이 들어가서 그 특히 이제 레리코가 나오면은 한 명이 부르는 게 아니라 거기 있는 아이들을 전체로 떼창을 해요. 너무 예쁘잖아요. 제가 엄마여서 그런가요? 제가 그 저희 아이가 지금 이제 여자 사람이 되기까지 전에 네. 이전에 유아 시기가 있었겠죠. 그 친구가 유아 때는 같이 가면 영화를 보러 가면 예상을 해요. 여기 시끄러울 것이다. 같이 떠들고 하는 것들이 충분히 예상되는 영화가 있고 그렇게 즐겼는데 얘가 어느 순간 이제 이 생활에서 빠져서 여자 사람이 되어버리니까 이제 각자의 라이프스타일을 즐기는 거죠. 그러면 제가 보고 싶은 영화를 제가 선택하는데 그 영화에서 충분한 대가를 바라게 돼 있어요. 사람들은. 그렇죠. 그러니까 이 배경은 뭐가 있냐면 혼자 일상생활을 혼자 즐기는 삶이 배경에 깔려 있습니다. 이렇게 되면 자기가 낸 대가에 대해서 충분한 관람권을 확보하고자 하는 니즈가 커지게 돼 있어요. 그래서 여기에 누가 개입하면은 굉장히 불편하다고 생각하는 사람이 늘어나는 겁니다. 아, 그것도 얘기 듣고 보니까 또 무조건 뭐라고 하기도 좀 그런 것 같고. 그래서 평론가님 여기에서 아이와 어른이 같이 볼 수 있는 타임, 그 시간대를 겨울왕국 2에서 하고 그냥 어른만 볼 수 있는 시간대 이렇게 나눠서 하자는 건가요? 여기서 말하는 그런 현실적인 노키즈니? 사실 언론 보도에서 보면 그렇게 이제 댓글을 다신 분의 그런 멘트를 따가지고 기사 작성을 했더라고요. 네. 근데 이제 그거는 서비스 편의 차원인데 이제 문제는 거기에다가 그런 문장을 이제 노키즈 존 이렇게 붙이기 때문에 그게 차별과 혐오를 조장한다라고 이제 볼 수가 있는 거고요. 그다음에 아까 이사님께서 트렌드 말씀하셨잖아요. 이게 우리가 문화 지향이 바뀌면서 일어나는 현상일 수도 있겠다는 생각이 드는 거죠. 예를 들면 예전에 겨울 왕국과 같은 그런 작품은 성인이 보지를 않았어요. 아, 아이들만 봤으니까. 네. 지금 키덜트 코드라고 하는 그런 코드가 이제 일반화되면서 성인들이 그 영화관에서 그런 전체 관람가의 겨울왕국을 봐도 무방한데 거기서 우리가 어떤 매너를 지켜야 되는지는 생각해 본 적이 없거든요. 그래서 저는 여기서부터는 엄마의 몫이에요. 그 매너를 아이들한테 엄마의 몫이라는 거 취소요. 부모의 몫이에요. 아빠도 가르쳐야 되니까. 그거는 아이에게 아까 말씀하신 대로 이제 문화 지형이 넓어지면서 어른과 아이가 함께 할 수 있는 문화가 그렇죠. 생겼잖아요. 그건 굉장히 좋은 거예요. 네. 권장해야 되고요. 그렇다면 지금까지 예를 들어 저희가 영과 땡치를 예전에 보러 갔을 때는 나이도 아니었잖아요. 나이 그때는 안 가르쳐도 됐지만 이제는 부모님이 가르쳐야죠. 그렇죠? 근데 부모님이 안 가르치는 경우 저도 많이 봤고요. 그러니까 거꾸로 부모님 문제도 있지만 이게 아까 말씀드린 걸 좀 연장해서 말씀드리면 그러니까 이건 미안한 말씀이지만 이게 문화적인 어떤 그 편견일 수 있어요. 예를 들면 그 영과땡칠이 말씀하셨고 예를 들면 로버트 태권부 이런 거 말씀하실 때 거기 들어가는 사람들은 대부분 다 유아 아동이라고 보시면 돼요. 그렇기 때문에 거기서 시끄럽게 떠드는 건 당연했었어요. 그렇죠. 근데 지금 어떻게 보면 유아의 영역에 성인이 들어간 거거든요. 아. 그렇죠. 그럼 이게 차별적인 뭐 발언일 수도 있지만 누구의 영역에 지금 누가 들어갔는지를 생각을 안 하는 거예요. 아, 그러면 또 그 말은 또 그렇네요. 근데 겨울 정리가 필요해요. 겨울왕국 원이 이게 굉장히 중요한 성인들의 문화 코드를 가지고 있는데 여기 네. 그 엘사하고 한나의 그 부모님이 갑작스럽게 돌아가시잖아요. 그러니까 갑작스럽게 부모의 죽음으로 인해 가지고 자기가 인생에서의 굉장한 책임감과 무게감을 준비 없이 맞았더래요. 그러면 이거를 극복하는 과정에서 그냥 왕자 공주가 만나서 해피하게 끝났다라는 이전의 스토리가 아니라 완전히 다른 인간관계를 다 재발견하게 해주거든요. 그러니까 네. 성인의 코드가 들어가 있어요. 그런 식의 애니메이션이 지금 계속 양산되고 있습니다. 마블 스토리도 그렇고. 그렇죠. 마블의 최근작 마지막도 결국 마지막에 페미니즘 비슷한 코드로 끝나거든요. 맞습니다. 그러니까 이 코드가 지금의 그 애니메이션이나 이쪽의 그 장르 자체가 단순히 아이들이나 등급을 딱 예상할 수 있을 정도의 등급의 내용들이 포함되고 있지 않아요. 심지어 조커라고 하는 만화 캐릭터를 현실에 감이 있는 굉장히 외로움과 뭐 공격성의 코드로 다루고 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이 어떤 장르를 가지고 뭔가 이
그 연령대를 예단하는 듯한 이런 식의 문화적인 상품에 대한 판단은 약간의 편견 이 만들어낸 거라고 볼 수도 있겠네요. 예. 그러면 노실버존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실제 노실버존이 있어요? 노키즈존은 그 있잖아요. 기사가 또 하나 나온 거예요. 네, 그래서 맞아요. 우리가 트렌드 분석할 때 제일 중요한 게 언론 보도에서 다루거나 어떤 책에다 나왔다고 그래가지고 그게 트렌드냐 이게 아닌 건데 어쨌든 언론 보도에서 나온 거는 노시니어 존이었어요. 제가 본 거로는. 근데 거기에 그 노시니어 존의 나이대가요 49살이었어요. 세상에 무슨 이태원 클럽도 아니고. 그래가지고 주로 뭐 이제 그 포장마차에서 약간 술 매너가 안 좋으신 분들을 겨냥을 이렇게 얘기한 건데 제가 말씀드리고자 하는 거는 뭐냐면 이런 식으로 노 땡땡 무슨 존을 만들면 이 대한민국 국민이 전체가 다 이제 배제 대상이 될 수밖에 그럼요. 없지 않나. 안 걸리는 게 없잖아요. 노 뭐 이렇게 10대들이 들어오지 말라. 뭐 티네이저 존이라든지 노 커플 존이라든지 이렇게 계속 비슷한 유형들이 만들어진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거의 배경이 되고 있는 게 아까 이제 말씀드린 것처럼 혼자 뭔가를 즐기는 문화가 배경이 돼 있잖아요. 그렇죠. 근데 이렇게 돼 있으면 어떻게 되냐? 실제로 오프라인에서 사람을 직접 소통하는 경우가 잘 없다는 거예요. 이렇게 되면 휴대폰 좀 꺼주시겠어요? 죄송합니다. 제가 좀 방해를 받아서 이 한마디 건네는 게 쉽지 않은 상황이 반복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프라인에서 이거 죄송한데 요거 좀 이렇게 치워주시겠어요? 이 한마디를 건네는 상황이 점점 더 불편해지고 오프라인에서 만나는 매너 문제가 반복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서툴러지니까. 그러니까 사람이 같이 어울리면 왜 불편한 게 없겠어요. 그렇죠. 당연히 불편하죠. 근데 그 불편한 것들을 해결하고 극복하는 게 사람 사는 건데 노 무슨 존은 아예 장막을 치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그렇습니다. 양해도 구하고 싶지 않고 그 양해에 대한 사과도 내가 하고 싶지 않고 배려도 받고 싶지 않고 네. 하고 싶지 않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현상적으로 나온 또 개념 중에 하나가 그거잖아요. 언택트적이라고 그래가지고 그건 또 뭡니까? 접촉하지 않는 것을 이제 선호하는 경향 이런 얘기를 하는데 근데 그렇게 이제 불소통 과정이거든요. 근데 지금 지적하셨듯이 네. 이 노키즈존 같은 경우도 사실은 대화 자체를 하지 않겠다는 건데 아예 배제를 해버리는 거잖아요. 근데 민주적 과정이라고 생각을 하면 예를 들면은 그거를 뭐 주의 조치를 하게 되면 그 이후에 어떤 단계를 밟아가지고 퇴실 조치할 수 있겠다. 뭐 그런 이제 경고 문구라도 있어야 되는데 그 네. 경고 문구 자체도 없어요. 그렇죠. 그러니까 일종의 민주적 과정 자체가 없는 그런 상황인 거죠. 그래서 예를 들면 핵심 본질은 뭐냐면 이게 노 매너의 문제예요. 아이의 문제가 아니고. 그렇죠. 노 매너. 그게 네. 핵심입니다. 그런데 그걸 왜 세대에 규정을 하거나 집단 규정을 하느냐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거죠. 노 매너 금지 뭐 구역 혹은 금지 존 이렇게 하는 것이 원래 적당한 것이지 노 키즈 존이라고 하면은 비슷하게 노 시니어 존, 뭐 이제 그런 티네이저 존 이런 식으로 집단 차별 현상들이 확산될 가능성이 높다라는 건데 한편으로는 노 매너 존을 뭐 말씀드린 이유는 뭐냐면 자영업자 입장도 있어요. 예를 들면 뭐 굉장히 큰 프랜차이즈점 같은 경우에는 자본의 규모가 있기 때문에 뭐 손님들이 약간 덜 와도 상관이 없는데 작은 그런 카페에 가가지고 만약에 아이들이 뛰어다니고 이런다. 그러면 자영업자 입장에서는 굉장히 큰 손해고요. 특히 노키즈존 같은 경우 구글 지도를 보니까 전국에 400개 정도 되는데 제주도에 유독 많더라고요. 그러니까 자영업자들 하소연이 뭐냐. 제주도는 한철 그런 영업이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휴가지이면서 이제 와가지고 만약에 그렇게 마음대로 이렇게 하시면 정말 생존의 문제이기 때문에 어쩔 수 없다. 근데 어쩔 수 없다 하더라도 아까 말씀드린 노매너 뭐 금지 조언 같은 어떤 과정적 절차가 필요하고 또 그 문장 자체도 유화적으로 바꾸는 현실적인 어떤 대화 소통의 의지가 있어야 되는데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아예 소통 안 하겠다는 거거든요. 예. 지금 굉장히 핵심을 말씀해 주셔서 이건 노매너의 문제다. 그리고 민주적인 절차 자체를 아예 안 하겠다는 하나의 선포인 거잖아요. 우리가 노 저펜이 아니라 노 아베인 것처럼 정확하게 노 매너라고 해야 되고 그걸 또 언론이 너무 뭐 노키즈존, 노실버존 이렇게 해서 그걸 세대 간의 갈등으로 몰고 가서는 안 될 것 같네요. 그렇죠. 근데 이게 약간 음모론적 시각을 좀 더해보면 또 음모론 얘기하실 이게 거예요? 예를 들어서 노키즈존이 성립이 돼서 실제 그런 관들이 몇 개가 생겼다. 그러면 아마 노 실버존이 생길 거예요. 그러니까요. 네, 그럼 연속해갖고 생길 텐데 이렇게 되면 약간 프리미엄을 주고 볼 사람들이 올 거고 약간 마케팅 전략과 연결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이게 이제 공식적인 여론의 뭔가 명분을 만드는 거거든요. 마케팅 상품에 대한. 네. 그래서 이 논란은 아까 그 김홍식 박사님이 얘기한 것처럼 정확하게 노 매너의 문제라고 뚜렷하게 한번 프레이밍을 해주는 게 굉장히 중요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음모론 하나 더 하면 아까 이제 노키즈 존을
그 상영관에 만들겠다고 아까 처음에 말씀하셨잖아요. 그럼 거기서 돈을 또 더 얹어가지고 입장하게 만들 가능성도 있죠. 아, 알겠습니다. YTN 라디오 생생경제 오늘 토론 아니고 수다 트렌드 편 노키즈존과 노실버존에 대한 논란 이야기했습니다. 여러분들 지금 문자로 여러 가지 의견 보내주고 계시는데요. 대중을 읽고 기획하는 힘 트렌드 2020 모니터 이 책 몇 분 선정해서 여러분들께 선물을 보내드릴 겁니다. 여러분들 계속해서 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간은 언제나 앞으로 간다.